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인천 특화 프로그램, 인천 보물탐험대 29에서 30차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쓰레기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1학년 학생들에게 환경보호라는 단어는 좀 거창하고 자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지식의 전달이 아닌 공감의 확장이라는 것으로 좀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버린 과자 봉지 또는 뭐 주스 팩 같은 게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루미라는 친구인데요. 이 루미는요, 생활 속 인공지능 도우미입니다. 인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똑똑하고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어요.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기계랍니다. 그 사람보다 빠르고 지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인공지능 AI가 하도 이제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대부분이 알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요. 분리배출을 가장 정확하게 잘하는 조용하게 하는 친구한테 "오늘의 환경대장 스티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먼저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학년 아이들은 이런 작은 보상 때문에 엄청난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영웅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긍심을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쓰레기를 버렸냐?"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주스를 사 먹어 본 사람 있느냐? 다 먹고 그 팩은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택배 상자를 정리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경험을 좀 이끌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1 학년 아이들은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기와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계속 연관을 지어 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주시고요. "오늘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 거야."라고 도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 안내입니다. 활동 1 에서는요, 쓰레기의 여행길을 따라가 볼 겁니다. 활동 2 에서는요, 분리배출을 해볼 거고요. 활동 3 에서는요, 재활용 만들기 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활동 1 입니다. 선생님들 그 요새 어 뉴스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인천 서구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요. 1992 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여의도의 약 7배 정도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거대한 면적의 매립지라고 해요. 근데 인천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의 동네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2016 년에 폐쇄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약속이 계속 미뤄지면서 어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인천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전용 매립지를 만들겠다." 그게 인천 에코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서울, 경기도랑 이제 좀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상황을 조금 건드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인천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친구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다 맡아 준 아주 마음이 넓은 도시였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천의 산과 들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 쓰레기는 쓰레기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안을 조금 아이들에게 건드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는 걸 분리배출이라고 한다. "집에서 분리배출 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해 주시고, 이제 교실에 그 분리수거 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라스틱,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등이 비닐, 뭐 종이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되게. 그래서 이 분리배출하는 잘하는 이유는 단순히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소중한 땅을 더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배출된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알아보자."라고 해 주십니다. 자, "이 쓰레기는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야. 재활용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특별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유리, 캔류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는 공장에서 깨끗이 씻고 잘게 부숴서 다른 멋진 물건들로 만들어져라고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리는 플라스틱은요, 공장으로 가면 잘게 잘게 부서져서 플레이크라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녹여서 실을 뽑으면요, 우리가 자주 입는 플리스 점퍼나 운동복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병이, 나중에 플라스틱 물병이 옷이 되어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종이팩을 이제 분리수거해서 버리잖아요. 우유팩이나 종이 주스팩은 일반 종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고급 천연 펄프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걸 따로 잘 모으면 아주 부드러운 최고급 화장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캔은요. 캔 하나를 재활용하면은요,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요. 이 전기는요, 무려 TV를 3시간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전기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캔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요, 에너지를 95% 절약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제 사실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꼭 그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급식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 받고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교육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이나 과일 껍질처럼 음식을 만들다가 나온 것을 버리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요, 공장에서 말리고 부숴서 흙에 주는 거름이나 동물의 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때는 기준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요. 동물이 먹지 못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알려주세요. 제가 지도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이거는 따로 버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뭐 대표적인 게 치킨뼈,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런 거는 딱딱해서 동물이 먹으면 식도를 다칠 수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 상자에 넣어야 된다. 반면에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같은 건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가 치킨 뼈를 먹으면 목이 찔려서 아프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닌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는 다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공장에서 태우고 그 열을 모아서 난방이나 전기로 쓴다고 알려주세요. 근데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태우면은 선생님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그
공기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의 소각장에 아주 아주 커다란 필터가 달려 있어."라고 알려주세요. 마치 공기청정기처럼요. 그럼 나쁜 연기는 꽉 붙잡고 깨끗한 공기만 보내도록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붙여 놓은 거지. 그래서 그 열을 버리지 않고 우리 집이나 뭐 동네 수영장 물을 따뜻하게 데웠는데 쓴다,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는 땅에 묻는데요. 이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에 묻힙니다. 자, 그럼 수도권 매립지는 어떤 모습일까 해서 이 그림을 누르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제 하역 장면이 나옵니다. 쓰레기 매립 현장이 나오는데요. 트럭에 실어온 쓰레기를 버리고요. 이렇게 버린 쓰레기는 모으고요. 흙으로 덮는 장면까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매립지가 되게 더럽고 냄새난다, 혐오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경제적인 가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매립지의 경제적 가치 중에서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메탄가스 발전소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이 땅속에서 썩으면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오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버리지 않고 파이프를 통해서 모아서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연간 수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고요. 경제적 가치로 치면 수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열 난방인데요. 쓰레기를 태울 때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인근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 세 번째로 드림파크입니다. 우리 예전에 야생화 단지 드림파크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매립이 끝난 땅을 방치하면은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 위에 아름다운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원이라는 휴식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립지를 좋게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가 줄어들면 가장 좋겠지만 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역할도 하고 나중에 꽃밭으로도 변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2는 분리배출 해보기입니다. 자, 그럼 분리배출을 해볼 건데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 분리배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라고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게요. 네, 인천 연수구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비행 분석이라고 해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품 별로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캔과 병과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실 때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좀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더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분리배출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항상 1 등하고 2 등을 다투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투명 페트병 라벨 떼고 안에 이물질 씻고 종류별로 나누어서 배출하는 그게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률이 무려 60%를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재활용률이 한 20%에서 30%대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오늘 종이, 플라스틱 캔 이렇게 나누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 등의 환경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장난꾸러기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 뭐 부모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리시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그랬구나.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치우는 데 집중하느라고 그러셨을 거야. 근데 이제 네가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오늘부터는 네가 집의 환경 대장이 되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통해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그럼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구분해서 분리를 배출을 할까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인천 부평에서 만든 건데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양파 껍질, 팥뿌리, 옥수수 껍질, 뭐 옥수수 대 이런 거는 일반용에다가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부모님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급식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분류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동물의 먹이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을 한다. 수분이 적고 딱딱한 것은 부수기가 힘들어서 동물의 먹이로 만들어 줄 수 없어.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뭐 양파 껍질, 뭐 복숭아 과일의 씨앗 뭐 이런 거죠. 계란 껍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분리배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OX 퀴즈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 OX 퀴즈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X 퀴즈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교실을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이쪽 창문 쪽에 있는 사람들은 O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쪽 복도 쪽 창문에 있는 사람들은 X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갈라서 아이들을 움직이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틀린 사람은 자리에 앉고 살아남은 정답을 맞힌 사람들끼리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문제는 뭐 많이 탈락했으면 패자부활전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실제로 분리배출을 해 보는데요. "이 물건들을 알맞은 곳에 재활용 분리배출해 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학습지에 바깥선에 맞춰서 물건 그림을 잘라 줍니다.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잘 붙여 주면 돼요. 그래서 신문과 종이 계란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자르고 붙이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 시간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이제 활동 3 입니다. 재활용 만들기입니다. 어 선생님들 재활용과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재활용은요. 물건을 부수거나 녹여서요. 다시 원래 재료로 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활용은요. 반면에 버려진 물건에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서 훨씬 더 예쁘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트럭에 그 방수포가 있는데요. 그 방수포를 깨끗이 씻어서 낡고 구멍 난 방수포를 씻어서 명품 가방으로 만드는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어 또는 우리나라에도요. 그 소방관 분들이 입던 헌 방화복을 수거해서 가방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다시 소방관 분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짧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하는 활동이 단순히 쓰레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나오네요. 프라이탁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어. 알려주시고 또 그 재활용 우유팩을 사용해서 필통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또는 그 도쿄 올림픽이었나요? 그 올림픽에서 막 이제 침대 같은 거 종이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양한 그 사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쓸 뿐만 아니라 더 예쁘고 특별하게 바꾸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해. 그럼 우리도 재활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재활용할 재료는 바다 유리야라고 합니다. 그 바다 유리는요, 인천이 이제 아무래도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그냥 버린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 같은 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 오염이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10년, 20년 아니면 50년 막 이렇게 날카로운 조각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모래에 부딪히면서 긴 시간 동안 이제 깎여서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글게 둥글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바로 바다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다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우리한테 화를 내는 대신에 예쁜 보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로 줬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물의 예쁜 그림을 그려서 바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만들기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열어보시면요. 바다 유리가 있고요. 이게 바다 유리이기 때문에요. 모양이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 가지고 붙이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다 유리 크기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이는 모양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로로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이라고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붙여서 지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붙이지 않고 그렸다가 바다 유리가 나중에 그 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붙여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 유리가 이렇게 길고 길쭉하게 생겨서 지금 얘가 이렇게 남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붙여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는 또 이걸 딱 맞는 거를 원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자연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딱 맞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이제 잡고요, 자리를. 네, 이제 다양한 펜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을 준비를 했는데 네임펜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얘가 이 유리 위에 그릴 수 있는 펜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관련한 주제도 괜찮고요. 뭐 환경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걸 그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안 그려지네. 이게 유리에 그릴 수 있는 펜은 또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네. 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리에 그릴 수 있는 펜으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너무 급하게 만지다 보면은 얘가 이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을 때까지는 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굳기 전까지는 살짝씩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다 유리가 자연적으로 생기고 한번 공정을 거친 거긴 하지만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혹시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코펜이 사실은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색깔도 사실은 다양할수록 사실 좋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수대로 준비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불가사리 같은 거 간단하게. 그래서 이 데코펜을 사용을 할 때는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처음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잉크가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세워서 그려라 이런 식으로 팁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펜을 이제 데코펜이 마르지 말라고 처음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이것도 꼭 제거하고 아이들한테 주시면은 좀 더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요. 얘를 고리를 걸고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수업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소감을 끌어내시려면 좀 더 발문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만든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제부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음 분리수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한 내용이 아이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서 잘 스며들게 해주시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 스스로가 잘 가질 수 있게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환경 교육을 하시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제 환경 교육을 막 하시면서 일회용품을 막 사용을 하신다거나 종이컵에 뭐 커피를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 좀 그 교육에 대해서 믿음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개인 텀블러도 사용을 하시고 아이들이 보실 때 이제 좀 쓰레기도 주워 주시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보물은요. 재활용 표시 금화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인천에 탈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차시 예고를 해 주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연수 들으시느라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